이제 이어서 저희는 다음 세션, 세 번째 세션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XYG 황성재 대표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로봇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XYG라고 하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초거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어떻게 잘 연결될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터넷이라든지 뭐 모바일이라든지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웨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 웨이브라고 보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런 웨이브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웹 시대에는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네이버 같은 이제 큰 공룡들이 탄생을 했죠. 이런 웹의 시장에서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앱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앱은 이제 로케이션 서비스가 되죠.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통해 가지고 이제 짜장면도 시켜 드시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 통해서 택시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바일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왔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앱 시대에는 가장 통용되는 인터페이스가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탄생을 했죠. 챗GPT-4, 챗GPT 터보 5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봇 시대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봇 시대의 인터페이스가 현재는 스마트폰의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람직한 그런 인터랙션 방식은 로봇입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로봇의 내추럴 인터페이스, 사람과 교감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은 굉장히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XYG라고 하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번이 네 번째 창업입니다. 카이스트에서 HCI 연구를 했고 박사 과정을 받았고요. 플런티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웹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발명가로서 다양한 인풋 메소드, 인풋 방법들을 발명을 했고, 이제 카이스트 석박사 최초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을 하고 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글로벌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플런티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고, 운이 좋게 삼성전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공동 창업을 했고, 현재 포트폴리오 시총 한 7조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퇴사를 하고 한 1년 정도 쉬다가 앞으로 웹 시대를 넘어서 봇 시대가 탄생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물리화되는 비트의 물리화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창업의 여정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게 XY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YG는 좌표를 의미를 하고요.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그런 좌표를 상용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그런 실생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두 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가시면은 저희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 라운지엑스라는 자회사의 F&B 브랜드가 있고요. 이 라운지엑스에서는 로보틱스라는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알바를 구하기 힘듦의 문제, 사람이 더 이상 물리적인 에너지를 써서 일하기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재미로는 로봇 자체를 컨텐츠화해서 사람들이 귀엽다라고 느끼게끔, 즐겁다고 느끼게끔, 프렌들리하게끔 느끼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커피 로봇, 커피 아이스크림 로봇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사랑하는 로봇을 발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발명하고 시도하고 시장에 도전하고 또 다양한 피드백, 냉철한 피드백, 좋은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중에 이제 아리스라고 불리는 이런 아이스크림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가시면은 이 로봇이 만들어준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가 있는데
한 8,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들 뽑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예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고 지금은 토핑 3종 인공지능의 비전 기술을 써가지고 사람과 교감을 할 수가 있고 기존의 토핑을 사람이 해주던 거를 이제 완전 무인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커피 로봇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바리스 브루라고 하는 완전 무인형 그런 매장이고요. 이렇게 생긴 로봇이 커피뿐 아니라 베이커리 4종 음료 30종을 이제 무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큰 카페 공간을 이제 축약을 해서 무인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오스크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백단의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까지 저희가 다 구현을 했고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비전 기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커피를 주문을 하고 어떤 음식을 주문을 하고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현을 다 했습니다. 네, 현재 홍대 서교점이라는 곳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아시죠? 그래서 그게 코 리빙 스페이스라고 해서 요즘 MZ 세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리빙 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전에는 TV 수신료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커피 수신료라고 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5만 원을 내고 한 달 무료로 이제 커피를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모닝 커피부터 손님 왔을 때 이제 무인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뚜껑을 닫는다든지 사용자 위치에 오브스터클이 있어서 이제 피해 간다든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단골 손님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디스턴스에 따라 가지고 충돌 회피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곧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로봇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켈레톤을 기반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되기 전에 인퍼닝을 해가지고 로봇의 어떤 위치라든지 로봇의 방향, 속도 같은 걸 조절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카페들 많이 보셨을 건데 대부분 자판기 형태로 로봇이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동일한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자회사인 라운지X에서는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FC몰에 매장이 있고, 그리고 세종점, 제주점,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AMD라든지 뭐 포르쉐, 벤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기업들이 저희 로봇 카페와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AMD랑 하고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 가시면 그 컵 포장지부터 이제 패키지까지 다 AMD 로고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콜라보를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당첨이 되시면은 AMD가 들어간 노트북도 드리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에도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로봇이 너무 로봇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인위적으로 배에다가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막 오히려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이거를 아날로그하게 바꿔서 스토리지,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를 본따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은 요 밑에 부분만 로봇이고요. 저 위에 있는 스토리지는 기존에 호환 가능한 그런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스토리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층할 수가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무게 센서가 있어요, 위에.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거를 빼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들은 뭐 인식하고 음식물 같은 거 카톡으로 한 다음에 뭐 열리면 그거 가져가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뺐고요. 저희가 같은 건물 내에서는 이런 도둑질이 흔치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층으로 이동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뭐 8잔, 이제 베이커리 5개를 아침에 이제 주문하신 분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1층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8층, 9층 이런 공간까지 엘리베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다층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고, 저희가 성수에 있는 저희 사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실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헬스케어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병원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간호사분들이 요즘에 MZ세대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대가 이제 4교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복되는 업무 같은 것들은 이런 로봇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든 거는 블러드 딜리버리 봇이라고 해서 혈액 운반 로봇이에요. 그래서 보통 암센터까지 사람이 이제 O형 블러드 몇 리터 요청을 하면은 간호사분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로봇이 대신해주는 형태로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얘가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형태로 이제 확장이 됐고요.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또 움직이고 그리고 환자라든지 이런 침대 같은 거랑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침대 다리 같은 걸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고요. 또 충돌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하드 브레이킹 돼 있다면 임팩트가 크겠죠. 충돌이 됐다 하더라도 이 임팩트를 줄여가지고 충돌 임팩트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구조로 이제 R&D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도 라이다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작은 그런 물건들이나 작은 그런 다리살 같은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제 서빙 로봇, 그러니까 식당에서 많이들 보시는 로봇과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기술력과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은 로보틱스보다는 사실은 초고대 AI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AI가 이 로보틱스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AI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용 로봇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산업용 로봇은 뭐냐면요.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못생겼어요. 막 전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 로봇인 산업용 로봇이 움직이는 바운더리 안에는 반드시 펜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최근에 이제 로봇 때문에 다쳤다라는 뉴스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산업용 로봇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자체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장 내에서 칩셋 같은 걸 옮기던가 아니면은 이제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무거운 물류를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입니다. 그럼 협동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태스크를 하고 로봇이 어떤 태스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프트뱅크에서도 스마트 로봇이 앞으로 주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손정희 의장님이 올 초에 키노트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랩스, 아마존, 삼성, LG, 현대자동차, 두산, 할 거 없이 알파벳, 구글까지 이제 모두 다 로봇을 어드레싱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교감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 위주의 로봇에 포커스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봇 핸디 같은 경우에도 집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손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를 로봇이 대신 해줍니다. 설거지를 아직 할 수는 없어요. 로봇이 다만 설거지를 하는 로봇이 있죠. 식기세척기, 식세기에 접시를 넣어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마 주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봇이 대신 해주겠다. 집에 가서 옷을 훌러덩 벗어놓으면은 이거를 빨래통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주고 이런 인간이 안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 해주는 태스크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서비스 로봇이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소셜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롤러스케이트 타는 로봇인데요. 너무 귀엽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면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다양한 투자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디즈니랜드 내에서 이런 로보틱스 분야의 디비전이 생겼고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igh performance materials and taking advantage of mechanical scaling effects, so she's dynamic and tough. But we're also using 네, 이렇게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디테일한 기술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리인포스먼트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활용이 돼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감이죠. 사용자가 이런 로봇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인 건데 곧 나올 텐데 이런 로봇을 막 이렇게 목에 감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점프를 시키기도 하고 뭐 로봇 도구들을 많이 보셨죠. 백플립을 하고 사실 용도가 없어요. 백플립 하는 게 이제 용도인 거죠. 이제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컨텐츠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굉장히 환호하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리니까 다리를 벌렸거든요. 이런 인터랙션을 이제 제스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사용자와 교감하는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로보틱스 디비전 TFT에서 이런 컨텐츠랑 연동해서 만들어서 실제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보시면은 사실상 이런 기술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근데 컨텐츠랑 연동이 돼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러브 인투하는 이런 상호작용들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중요한 그런 서비스 로봇의 한 축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두 다리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냥 귀엽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찍어서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이런 서비스 로봇의 이제 등장 그리고 이게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다라는 변화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마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 같은 어떤 통합적인 플랫폼을 생각하실 건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기저화되는 그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가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고 금령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양산을 시켜 가지고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지난 3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상장이 돼서 10년 이상 열심히 이제 땀을 흘려가지고 이런 로봇의 플랫폼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제 이 플랫폼 위에서 솔루션 레이어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다양한 혁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것들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시장들이 붙듯이 이 레이어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라운지엑스라는 브랜드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샐러드도 만들고 치킨도 볶고 그 다음에 비욘드 허니컴 같은 스타트업은 지금 네이버 랩스에 있는데 삼겹살 굽는 로봇이에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도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솔루션을 해서 지금 다른 카페 브랜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혹은 이제 다른 브랜드들에게 이런 로봇 푸드 자동화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라이센스로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레이어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질 거다. 요거는 이제 MIT 미디어랩 애들이 만들었던 MIT 기계공학과 친구 4명이서 창업을 해서 그 미국 샐러드 회사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인수됐던 회사인데 요거는 스파이스라는 회사고요. 이런 샐러드를 자동화해주는 로봇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재미난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욘드 허니컴 국내 스타트업이죠. 여기 보시면은 삼겹살 굽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 굽습니다. 요즘에
삼겹살 굽는 알바생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F&B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해주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카페를 하니까 카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서부터 카페 알바생들이 소멸이 되고 있냐면 휴게소 같은 데서는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 이후에 카페가 온되어 있는 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알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에 보통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타고 와서 업무하고 또 차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지금 무인화 카페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호텔이나 골프장 아니면은 병원 같은 데들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유인 형태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부터 지금 빠르게 무인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인화가 되면 이제 다 무인화로 바뀔 거냐? 전혀 아니겠죠. 한 5% 정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북이 생겼다고 해서 책이 없어지지 않았듯이 한 섹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섹터도 굉장히 큰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퍼 푸드 로보틱스라고요. 피자헛이 테스트로 했던 로봇 매장이고요. 네, 멋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피자라는 게 되게 규격화되어 있는 푸드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피자가 맛있냐 로봇이 만든 피자가 맛있냐라고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똑같아요. 커피가 사람이 해주는 게 맛있냐 로봇이 해주는 게 맛있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사실은 그 공정 자체가 똑같습니다. 오히려 로봇이 더 정교하고 동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무인화 섹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부족한 부분은 감성이죠. 사람과 교감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프로덕타이징해서 어떻게 제품화 시킬지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역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로봇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점차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1조 2천억 정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이거는 이 회사는 이제 하드웨어 강점인 회사더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계속 보고 있고 또 미국에 이제 AI 로보틱스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다양한 R&D 소프트웨어 중심의 R&D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오픈 AI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소프트웨어 진영들도 로보틱스 쪽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베리언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것도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로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왼쪽으로 옮기는데 석션 가지고 옮기거든요. 근데 AI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하다가 안 된 건 포기하죠. 그리고 보시면 자기가 돌려서 합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얘를 쓱 돌려가지고 잡는 그런 행위들이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된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텔리전트 로봇의 등장인데요. 이게 오늘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일 것 같아요. 자동화에서 지능화가 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로봇은 자동화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휴리스틱입니다. 그냥 공정에 있어가지고 A라는 칩셋을 B 칩셋으로 빨리 옮기는 것만 하루에 1000만 번 하는 거죠. 얘가 지능을 가지면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인공지능이 나 이제 딴 거 할래, 더 빠른 공정으로 할래라고 했다가 바꿨다가 전체 삼성전자 휴대폰 나오는 그런 공정에서 에러가 나면은 손실이 엄청 크죠. 그래서 두뇌를 다 빼버렸어요. 얘는 바보야. 그냥 시키는 것만 계속 하는 거죠. 이거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오토마이제이션이죠. 근데 지능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능화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액션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픈 AI, 오픈 챗 GPT 같은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술들이 로보틱스랑 교감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트렌드고요.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저희도 이거를 보고 R&D 팀을 새로 신설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츄어리, 뭐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전 테슬라 보시고요. 맨 위에 있는 거는 원엑스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챗GPT의 전신인 오픈 AI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왜 로보틱스에 투자할까 궁금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의 바람직한 인터페이스는 저는 로보틱스라고 봅니다. 지금 AI의 인터랙션을 뭘로 하고 있죠? 저희가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MS-DOS도 아닌데 잘못된 거죠. 키보드는 인터넷의 인터페이스입니다. AI의 인터페이스는 내추럴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고 로보틱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두 가지가 함께 연결돼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1X 로보틱스라는 거고요. 혹시 마우스가 있다면 요거 클릭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에. 네, 왼쪽 이 부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얘가 1X 오픈 AI가 투자한 회사가 만든 거고요.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태스크를 본인 스스로 인퍼닝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있고 리퀴드가 있고 얼음이 있고 쉐이커가 있고 그럼 쉐이커를 닫고 쉐이커의 저 뚜껑은 또 닫고 흔들어야겠네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챗GPT랑 얘기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로버빌리티 모델 기반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액션 모델로 그냥 연결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사실은 텍스트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인간의 사고 자체가 텍스트니까 그 텍스트를 액션 모델로만 바꿔주면 로봇이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것 역시 같은 회사이고요. 초반에 나왔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렇게 물건들을 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런 로봇 팔 같은 것들은 사실 서드파티에서 그냥 구매를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이걸 그냥 조립해서 소프트웨어를 AI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타이디 봇이라고 해서요. 이것도 클릭 한 번만 해주실래요? 청소를 해라라는 거에 액션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매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닥에 있는 지금 옷을 소파 위에 올렸잖아요. 바닥에 있는 옷이 소파 위로 올라가는 거가 클린에 더 가깝다라고 아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칭을 통해 가지고 픽앤플레이스라는 그런 프리딕티브 프리미티브 기반으로 해가지고 드로워에다가 넣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를 NNM 기반의 이런 다양한 로봇 액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단순히 그냥 서버가 A에서 B로 테이블로 가져가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로봇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로봇의 진화 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인공지능입니다. 로봇 하드웨어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하드웨어 기술이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플랫폼 기술이고요. 여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보셨죠? 클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옵티머스죠. 잘 알고 있는 테슬라가 만든 로봇이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이건 역시 이제 이런 비전 기술이나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기술,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색깔로 이렇게 넣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쪽 로봇 쪽에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휴머노이드 쪽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좀 공상과학 같은 형태였는데 로봇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스크림 로봇 같은 것들 5천만 원에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 2,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년 정도 만에.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 로보틱스 기술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B2C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천만 원 내고 로봇을 집안에 두는 일은 많이 없잖아요. 다만 B2B 이런 매장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다양한 이런 액션이 필요한 태스크가 필요한 뭐 특정한 환경, 예를 들면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은 병원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RT2라고요. 구글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CCTV 정보랑 로봇의 비전 정보를 텍스트 정보랑 같이 AI한테 피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모델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모델의 아웃풋은 로봇의 움직임 액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한 그런 다양한 액션 모델이고요. 위키피디아도 넣고 신문도 넣고
CCTV 카메라도 넣고 이전 버전이었던 RT1이라는 모델을 넣으면 RT2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이 RT2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액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VLA model that learns from both web and robotics data and translates this knowledge into generalized instructions for robotic control while retaining web-scale capabilities. A visual language model, VLM, pre-trained on web-scale data, is learning from RT1 robotics data. 네, 그래서 VLA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랑 이거에 대한 텍스트를 인풋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모델 기반으로 해서 액션 모델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머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못을 박을 건데 어떤 거 나한테 유즈풀한 거 줄 수 있어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망치를 줘라고 하면 망치를 주는 게 1차원적인 액션이었다면 이제는 인퍼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리즈닝을 지가 해가지고 돌을 옆에 있는 돌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럼 돌 가지고 이제 못을 박으면 되니까 이제 이런 태스크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면은 지금 떨어질 것 같은 그거를 주워줘라고 얘기를 하면 로봇이 딱 봤을 때 끝에 있는 게 이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러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물체가 있을 때 이걸 짚는 데이터가 있었냐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리즈닝 모델이기 때문에 없어도 어떤 오브젝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 블랙박스 안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라는 거는 저희가 probability 모델일 수도 있어요. 저희 뉴런 안에서 정기적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이 결과값 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수학적 공식들이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액션 모델로 된 게 이런 형태의 비전 기반의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GitHub 가시면은 뭐 소스 코드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혹시 개발자다. 그리고 이제 석사 이상이다. 그리고 영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셔서 이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레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거는 좀 리인포스먼트에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강화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을 건지를 AI가 통째로 그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른쪽 거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래쪽 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거는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한 건 아니고요. 펜을 돌리는 거를 저 옆에 있는 이제 인발로먼트 코드죠. 이 클래스 코드, 뭐 물리적인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고 이것과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넣어주면은 얘가 GPT-4가 NLP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리워드를 줘야 할지에 대한 거를 코드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GPU에 넣어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고 얘를 다시 이제 리워드 인플렉션 피드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넣어주면 계속 자기가 이거를 개선, 수정, 반복하다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물리적 로봇이 됐다? 이러면은 펜을 가져다 주고 로봇 자체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펜을 돌리는 일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펜을 잘 돌리냐? 사람이 펜을 잘 돌리냐라고 한다면 로봇이 훨씬 더 펜을 잘 돌리는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펜을 막 돌리고 있죠. 네, 이게 엔비디아에서 했던 연구고요. 이거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피딩을 해서 계속 강화학습과 그 강화학습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를 기반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 아까 보셨던 그게 펜을 돌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생츄얼이라는 로봇도 있고요. 이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능을 갖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휴머노이드의 팩터를 따릅니다. 저희 폼 팩터가 스크린이 있고 볼륨 버튼이 있고 온오프 버튼이 있듯이 이제 로봇들도 앞으로는 아마도 이런 형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이 쓰려고 만들어 온 인터페이스를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저 문고리만 하더라도 로봇이 서빙 로봇은 못 쓰잖아요, 쟤를. 근데 사람처럼 생기면 저거 잡고 열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머노이드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스크림과 커피 로봇보다 갑자기 좀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언젠가는 저희도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술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역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탁상 공론하면서 R&D만 하기는 싫어서 저희가 필드에서 넘바이 두잉 하면서 이런 기술적 방향의 디렉션을 빅픽처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로봇 지능화, AI 기술이죠. 그리고 고성능 자율주행, 이것도 비전 AI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 HRI 기술이라고 해서 요거는 AI는 아니에요. 다만 인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UX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 폰, iOS 폰에 각각의 CPU 메모리를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끝나고 나면은 바운싱 특허, 막 이렇게 마지막 데이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이 끝에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를 물리적 속성으로 이렇게 바운싱을 했죠. 애플 특허였고, 안드로이드는 지금 그거 못 쓰거든요. 이렇게 수축되는 거 쓰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꺼내보셔서 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UX UI 특허가 더 중요해졌죠.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뭔가 인터랙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했었죠. 로보틱스도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컨텐츠로, 어떤 UX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건지가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주로 커피숍 부엌에서 만드니까 컵이 쏟아져 있거나 어떤 쓰레기가 있거나 젓가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비전 인식을 해가지고 비정형의 오브젝트를 그립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 벡터들이 막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어디를 잡을지 있게 그램 모델을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얘가 벡터를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곳을 스스로 파악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저 물병을 잡을 때 그냥 잡죠. 직관으로 잡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지능이에요. 직관이라는 게 바로 보고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게 학습된 거죠. 저희가 지갑을 집을 때 이렇게 안 집잖아요. 이렇게 집고, 종이를 집을 때 집는 행위가 있고, 저는 버튼을 집을 때 집는 행위가 있잖아요. 로봇은 그걸 모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러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가 재밌는 게요, 오픈형이잖아요. 저희가 로봇을 막 어린 친구들은 막 만지고 막 때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로봇은 뭐 부서져도 괜찮은데 사람이 혹시나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런 기술 특허들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스켈레톤을 추출하는 그런 건 많지만 로봇 자체 스켈레톤을 추출하는 건 많이 없거든요. 이걸 추출한 다음에 그 두 스켈레톤 사이에 어떤 방향 벡터라든지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나믹하게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가까이 있으면은 느려지고요. 사람이 없어서 멀어지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재미난 기술 중에 하나가, 뭐 특허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쥐고 있는 오브젝트의 위험도에 따라서 움직임의 보수성을 조절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특허로. 그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아이스 커피는 그냥 패스티스트하게 움직이고요. 핫커피는 보수성을 올려요. 왜냐하면 이게 쏟아졌을 때 위험도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와 반대 방향의 트레이스를 추천을 하고 속도도 더 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의 위험성에 따른 보수성 조절하는 방법, 이를 이용한 뭐 기기, 이런 특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환경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저희가 뚜껑을 닫아줘요, 로봇이. 근데 뚜껑이 안 닫혔다.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컵이 쏟아졌다. 막 지금 막 리퀴드가 스필드 아웃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컵을 쥐고 쓰레기통에 넣고 닦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열심히 저희가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로봇 인터랙션 쪽,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오면 가게에서는 웰커밍 하죠.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로봇은 못합니다. 무인 매장의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로봇이 해야 됩니다. 오면 인사도 하고, 인식 퍼셉션 가능하죠. 그러면은 저번에 오셨는데 또 오셨다, 이런 멘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고요. 라이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충돌 회피, 다층 이동,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랑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해가지고 뭐 타는 방식, 이런 것들 계속 연구하고
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RI 기술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커피를 추출할 때요 로봇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뒀을 때 사용자들은 로봇이 디액티베이션 됐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꺼져 있다 생각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고 영상 찍다가 그만둡니다. 예, 그러다가 또 움직이면 아씨 뭐야 이러고 또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을 거예요. 예, 쓸데없는 거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브리딩 제스처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멈춰 있지 않고 로봇을 계속 이렇게 숨쉬도록 만들어서 휴머나이징을 시키는 거죠. 한 객체로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더 프렌들리한 어떤 오브젝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로봇 같은 것도 이런 정방의 앵글을 갖고 있어요. 90도, 45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이제 디테일들을 좀 챙기고 있고 이 로봇의 그리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는 카페에 왔을 때 이렇게 로봇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코브라의 목 조르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자와 반대 방향의 각도로 이렇게 만든 것도 HRI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봇을 배치하거나 기본 어떤 모드를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건가 이런 것도 아직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앱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뭐 드래그 투 예를 들면 업데이트 이런 것들 예전에 트위터가 인수했던 트위티가 갖고 있었던 특허인데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릴리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최신으로 리로딩 되잖아요. 혹은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스크린이라는 플랫폼 내에서의 UI들이 이미 정립이 돼서 다 관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로보틱스 쪽은 로봇이 충전하는 동안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무도 연구를 안 했거든요. 로봇이 업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충전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HRI 영역이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로봇들을 클라우드로 다 관제를 하고요. 이제 thin clien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로봇들은 저렴한 형태로 컴퓨팅 파워를 최소화하고 클라우드에서 이 로봇을 전체 관제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양한 로봇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다양한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하면서 다양한 시장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AI와 로보틱스가 어떻게 잘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